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의 정광성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최우석 기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이제 탈북 기자 출신이죠. 정광선 기자가 월간조선 2019년 12월호에 단독 입수한 기사가 있습니다. 최근 북한군 정치장교들에게 배포된 학습 재강 자료 분석. 정치장교 학습 자료에 김정은 친모 평양의 어머니 고용희 최초 등장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그거를 입수하고 직접 취재한 정광성 기자를 모시고 이 기사에 관련한 내용을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참 좋은 거를 입수했어요. 네. 취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이제 자료를 밖에 입수를 하게 됐는데, 그래도 저도 이제 그 자료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좀 놀라운 내용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미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기사를 정 기자는 이런 자료들을 어디서 입수합니까? 그래서 저 이제 뭐 다른 아는 분들도 이제 계시고 이제 네.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자료 자체는 그 북한에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넘어와서 이제 남한에 있는 탈북민들 이제 또 특수한 분들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걸 이제 입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습 재강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좀 낯설죠. 생소하잖아요. 네. 뭡니까? 일단 학습 재강 자료를 놓고 보면 이게 그 북한 군 연대국 정치장교라고 하면 우리나라 치면 같지는 않지만 이제 정훈 장교 같은 역할을 하는데 정훈 장교, 예. 남한의 정훈 장교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좀 더 정훈 장교보다 더 많이 이제 김씨 집안의 그 우상화를 더 그렇게 세뇌 교육시키는 거죠. 그렇죠, 군인들에게 세뇌 교육시키고 그리고 군인들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보통 북한 군 같은 경우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북한 군 같은 경우는 인민무력부 소속입니다. 근데 이제 정치 장교들도 인민무력부 소속이긴 하지만 저기 총정치국. 총정치국 산하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민무력부랑은 이제 거의 상관없이, 그러니까 인민무력부는 거의 행정이고 총정치국은 이제 거의 뭐 정치 이런 그런 걸 관련하는데, 지금 예전에는 그래도 인민무력부가 좀 셌는데 지금은 인민무력부보다 총정치국이 더 이제 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문건 자체는 총정치국의 조직지도부에서 만들어서 정치장교들에게 내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내려보내서 이런 걸 이제 그 자료를 이렇게 놓고 보면, 그래서 한 사람이 나와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제일 센 사람이나 그런 좀 책임자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읽습니다. 읽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당해서 이런 것들이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우리는 이거에 비춰봤을 때 어떻게 했냐, 우리가 좀 더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게 얘기해서는 홍보 자료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거짓 홍보 자료네요. 그렇죠. 홍보 자료긴 한데 홍보 자료의 안에 거의 꾸지람하는 꾸지람하는 내용이 많아가지고 좀 애매하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우리 정 기자가 입수한 요번에 이 학습 재강 자료에 그 김정은의 친모죠. 고용희가 최초 등장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고용희에 대해서 나온 적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고용희에 대해서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 이제 김정일이 죽고 나서 그 기록 영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 북한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에서 뭐 선군 조국의 어머니라고 해가지고 고용희를 대대적으로 소개하는 영상도 있었고, 북한에도 이제 선전을 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영상이 삭제되고 이제 그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청 금지 영상물로 분류가 돼가지고 북한 주민들도 못 보게 되는데, 왜냐면 이제 고용희 자체가 선배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계시지만 그 고용희 자체가 일본 출생 아닙니까? 그 째포라고 그러더라고요. 째포가 뭡니까? 북한에서 흔히 째포라고 얘기하는데 제일교포를 이제 제일교포를 줄여서 째포라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이제 그 고용희 집안 자체가 이제 일본 출신 제일교포 출신이다 보니까 북한에서 북한의 상대 적이 있는데 세 개가 있죠. 미국, 일본, 한국.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거의 미국도 싫어하지만 일본을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하죠. 제일 싫어하고 반일. 그렇죠. 그래서 일본을 엄청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그 싫어하는 일본 출생이 지금 우리 장군님의 어머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장군님이의 피에 일본인의 피가 좀 섞였다. 그렇죠. 그 얘기네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영이가 죽고 나서 무덤도 네. 이제 물론 좀 지금 영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이제 그 위성 사진으로 볼 때 이제 그 네. 고영이 무덤을 이렇게 해놨는데 좀 소박하게 이제 해놓고 이제 그런 고용이 무덤이 북한에 있습니까? 예, 평양에 있습니다. 그 고용이의 아마 그 이제 선조 때인가요? 그 예. 무덤은 제주도에서 제주도에 발견이 한번 돼서 예, 맞습니다. 조선일보에서 특종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이름이 고영희입니까? 고용희입니까? 일단은 저도 이제 취재를 하면서 고용이라 썼다가 고영희라고 처음에 네, 알려졌었죠. 처음에 알려졌었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고용희가 맞더라고요. 고용희가. 왜냐면 그 70년대 이제 고용희가 네. 그 만수대 예술단에서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네. 만수대 예술단에서 뭐 가수 이제 배우로 일을 했었는데 네. 그 북한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네. 고용희로 나와 있어요. 그 또 북한 신문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아니요, 정 기자는. 지금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뉴스로 이제 뉴스 사진으로 쓴 자료가 있더라고. 근데 이게 1975년도가 70년대 네. 신문에 고용희로 나와 있어가지고 네. 네, 고용희가 아니라 고용희. 저 정확하게 김정은의 친모 이름은 고용희라고 합니다. 우리 네. 정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고용희고 또 이제 이게 팩트고. 네. 근데 이 김정은이는 네. 자기 엄마가 째포라는 거를 알면서도 이렇게 학습 자료에 네. 등장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또 소위 또 평양의 어머니. 그쵸. 평양의 네. 어머니라는 게 이게 좀 그렇긴 한데 이제 뒤에서도 이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평양의 어머니는 네. 김정일이가 이제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김정일이가 이제 자기 와이프 둘째 부인이죠. 네. 둘째 부인지 셋째 부인인데 뭐 이렇게 부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고용이한테 평양의 어머니라는 네. 라고 부른 게 김정일이라 이거죠. 김정일이 그 이름을 붙여줘서 이제 쓰는 네. 건데 일단 학습 자료에 좀 특이한 거죠. 저도 좀 놀랐었는데 네. 이제 북한에서 그런 그 기록 영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까지 없애면서 네. 숨기려고 했었는데 또 나왔다라는 것도 되게 좀 흥미로운 일이죠. 아니 저는 궁금한 게 네. 북한의 어머니면 북한의 어머니지 왜 평양의 어머니입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반석인데요. 강반석이는 이제 만경대 어머니라고 이제 그러고. 네. 김정숙이는 이제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있습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김정숙이가 김일성의 첫 번째 부인이죠. 그렇죠. 첫 번째 부인에서 김정일의 엄마죠. 그렇죠. 그래서 김정일의 엄마. 김정숙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고용희는 김정일의 부인 아닙니까? 네, 그렇죠. 즉 그 김정은의 어머니다 보니까 네. 이제 어머니라는 그 칭호가 자체가 되게 높은 칭호입니다. 북한에서. 어머니가 노동당을 어머니당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되게 그 어머니라는 칭호가 되게 그래서 평양의 어머니라고 일단 부르더라고요. 제가 뭐 이런 말 하면은 뭐 구독자님들께서 혼낼 수도 있는데 잘 모르냐 근데 제 기억에 고용이가 세 번째 부인일 거예요. 네 번째인가요? 왜냐면 첫 번째 그러니까 성혜림도 첫 번째 부인이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에 김일성이가 이 사람이라고 점 찍어가지고 거의 강제 결혼 시켜서 이제 결혼한 부인이고 그 둘째 분이 아마 성혜림입니다. 네, 둘째 부인이 제가 알기로 성혜림이고 그 뒤에 또 한 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알려진 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알려진 게 고용이죠. 어찌됐든 세 번째, 네 번째 부인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우리 정 기자가 입수한 그 학습 재강 자료를 보면 김정은이 지시에 불만을 가진 북한군 장교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 사실입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취재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거슬러 올라가서 올해 2월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났잖아요. 그래서 만났는데 정작 아무런 내용 없이 그 회담 자체가 이제 결렬돼서 끝난 거죠. 끝난 성과 없이 끝났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성과에 대해서 되게 기대를 북한 주민들, 그러니까 저도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기대가 되게 많아더라고요. 이 미북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발전할 수 있겠다. 그렇죠. 장군님이
미국한테서 어떤 선물을 가져오겠다라는 기대감이 컸었다. 그렇죠. 이제 예. 왜냐면 그 전에 싱가포르 회담에서 네. 왜냐면 그런 경제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그러니까 얘기들이 많이 오갔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그 북한이 핵이나 그런 거를 포기하는 그런 제스처를 그쵸. 보여주게 되면 그렇죠. 우리는 그만큼의 지원을 하겠다라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되게 기대가 많아. 이번에 네. 두 번째 나가서 그래도 컸는데. 뭔가를 이렇게 왜냐면 아니 얼마 대대적으로 나갔습니까? 기차 그렇죠. 타고 지금 북한에서부터 하노이까지 가는 네.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완전 기대 부풀어 있었던 거죠. 네. 왜냐면 지금 상태로서 이제 대북 제재가 엄청 심하게 지금 하고 있는 네. 뭐 제대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음. 공식적으로는 이제 대북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북 제재가 해제되고 물품이 외부로 들어오게 되면 그래도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좀 나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회담이 결렬되면서 이제 실망감이 네. 드러낸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주민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네. 군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실망감이 되게 크다고 이제 그러니까 얘기만 들었지 정확히 본 건 아닌데 네. 이번 자료에 보니까 이제 실망감을 확실히 드러내더라고요. 네. 근데 좀 신기했던 거는 네. 자기들 잘못한 것까지 이제 자료에서 비판하는 대상으로 예시로 그러니까요. 들어가지고 이제 네. 써가지고 되게 흥미로웠던데. 그러니까요. 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아까 처음에 홍보자료 비슷하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홍보자료 비슷한 게 아니라 아까 정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거의 반성문 수준의 그렇죠. 예. 막 이런 놈들이 있고 우리 그렇죠. 장군님께 이런 불만이 있으니까 네. 전혀 우리 장군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도록 여론을 형성해라. 네. 뭐 이런 식의 그렇죠. 자료인 거네요. 네. 그래서 근데 여기 잠깐 자료 내용 네. 보면 당의 방침을 놓고 감히 후론질은 훈시질. 네. 그러니까 이게 잘 되고 잘못됐다. 네.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제 모여 앉으면 친구 이렇게 모여서 뭐 대통령도 하고 이제 네. 하죠. 그런 비슷한 건데 그래서 비조직적을 발언을 하다 못해 네. 적들의 궤변을 그대로 옮겨 행동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그 군에서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그러니까 적들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일인데 그 한미일의 주장이 곧 이제 미사일 발사나 행실을 하지 말고 나가자라는 그런 건데 그거를 이제 그대로 옮겼다는 얘기는 북한 내부의 군 안에서도 외부 정보를 받아 본다는 거. 그렇죠. 아니 왜냐면 이제 북한에서도 인터넷이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 인트라넷 정도로 되고 해외 쪽으로는 외부와 인터넷은 안 됩니다. 근데 이 정도 내용이 나왔을 거면 이런 얘기한 사람들이 걸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걸려서 이제 처벌받았죠. 죽이나요? 그러니까 추이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정말 심한 경우는 죽일 수도 있고. 아니 뭐 김정은이는 자기 얘기할 때 조는 사람도 죽이는데 이거는 완전 자기 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살려두겠어요? 거의 죽인다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 일꾼들 자체가 좀 어떻게 북한이 좀 특수하다라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정은 장교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단에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서 중대 정은 장교가 있지만 그래도 중대 장교도 높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중대장이 있고 정치 지원이 있어요. 근데 정치 지원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처벌이 한 데서는 그렇게 막 심하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 발언이면. 제가 파악하기에는 이제 군들을 이제 자기 말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김정일이는 생전에 자기 비자금을 군에 많이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군 장교들한테 이제 많이 저거를 선물도 많이 주고 뒷돈도 많이 주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김정은이가 자기 혼자 그걸 다 먹나요? 비자금을 다 먹을 수는 없겠지만 이제 나눠주겠지만 나눠줄 사람이 없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도 많이 줄고. 그렇겠죠. 왜냐면 계속 대북 제재가 계속 하고 나서 그리고 또 돈 벌 수 있는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게 없다 보니까 그냥 그 기존에 있던 거를 이제 그러니까 저축해뒀던 걸 써야 되는데 뭐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아니 뭐 저 기자도 알겠지만 제가 취재하는 이번 보면 뭐 비자금이 몇 조 하던데 뭐 자기만 뭐 그런 게 있나 보죠? 김정은이는? 그러니까 자기만. 그러니까 좀 이게 웃기는 게 김정일이 있을 때는 여기 제가
앞에도 잠깐 썼습니다만 네. 여기 보면 김정을 얘기입니다. 네. 지금 내 옆에는 내가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네. 믿음직한 동지가 필요한데 네. 지난 시기에 장군님 옆에는 장군님은 김정일 얘기입니다. 김정일 옆에는 어려울 때 믿고 의지할 동지들이 많았습니다. 예. 내 옆에도 그런 일꾼들이 많아야 될 텐데 근데 가슴 아픕니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없어서 이 얘기는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사람 없습니까? 주변에 안 챙겨주니까 안 챙겨주고 다 죽였잖아요. 악랄하게 죽인 거죠. 아. 정말 잔인하게 네. 죽인 거죠. 그치, 이 기사 내용을 보면 네. 군 내부에서도 네. 군 내부에서 인민 생활이 어려운데 미사일 자꾸 발사한다 이런 불만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자료 내용 자체를 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지난해 어느 한 부대장 놈이 네. 우리 미사일 발사를 시비하는 적들의 망발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처리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면서 쭉 하고 그 부대장 또 다른 어느 한 부대장이 얘기했다면서 이제 인용한 건데 인민 생활이 어려운데 미사일을 네. 자꾸 발사해서 뭘 하나 빨리 인민생활 문제나 풀었으면 좋겠다 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공공연히 다른 사람들에서 했길래 그렇게 여기 윗선의 총정치군 이런데 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이거네요. 적들의 망발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해서 그렇죠. 예. 처리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대로 옮겨서 네. 처리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예. 여기 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네. 갑자기 북해 서해안대 2달새 구충함 3척, 네. 전투함 4척, 네. 보조함선 2척 파손,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일단 그래서 이것도 좀 군 기강 회의. 이게 군 기강 회의입니까? 네, 쪽에 해당되는 건데, 네. 이게 북한의 구축함이 2대밖에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군에서 북한 군에서 이제 복무를 하던 좀 장교급에 복무하던 그 분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취재를 했는데 네. 동해 한 척, 서해 한 척.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그 서해 쪽에 좀 많이 치중이 돼 있는데 네. 이게 2016년도에 제가 네. 여기다 날짜는 안 썼습니다만은 2016년도에 구축함 훈련을 하다가 네. 커브를 잘못 돌다가 이게 파손됐답니다. 이 구축함 자체가. 지금 이게 여기에 이렇게 나온 내용이 그거죠. 예. 근데 그 전에 이제 앞에 전투함대 쪽, 보조함대 쪽 자체가 훈련을 하다가 했는데 뭐 솔직히 뭐 기계도 낡았겠습니다만은 이게 군 기가 안에서 이제 불만이 많고 하다 보니까 대충 훈련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있고. 네. 이제 북한이 돈이 없으니까 이제 예전처럼 뭐 예전에 뭐 재래식 무기는 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닌 거 아닌가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뭐 해이해지기도 했고. 그것도 있고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뭐 기간 같은 거 돈을 내서 이제 낡은 기간 같은 거 바꾸고 이제 자주 이제 돌려주고 해야 되는데 왜 계속 뭐 기름도 없고 하다 보니까 바다에 덩덩 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낳고 기계도 이제 다 녹슬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훈련을 하다가 망가진 건데 그걸 갖다가 지금 북한의 총정치국에서는 니들이 기강이 해외돼서 지금 그랬다라는 식의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정신 똑똑히 차려야 된다라고 이제 사상 교육을 하더라고요. 네. 지금 뭐 북한 군 정치 장교들이 네. 뇌물을 받아서 생활을 연명한다는 내용도 이 기사 안에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뇌물을 받습니까? 일단 뭐 다양하죠. 이제 뇌물을 받는 건 다양하고 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정치 장교들이 이제 정치위원, 정치 지도원이라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받는 거 자체가 이 사람들 좀 곰곰이 생각을 해놓고 보면 이 사람들도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 그러니까 병사들은 그냥 훈련하고 물론 그 사람들도 배고프고 이제 하겠지만 그 사람들 주는 밥을 먹으면 되는 건 혼자의 몸이고 근데 이 사람들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는데 그렇죠. 가장이 되니까 부양을 해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90년대 후반에 이제 시장이 열려졌지만 북한 군 장교 아내들은 시장 나가서 장사를 못합니다. 시장 장사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냥 국가에서 주는 배급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본인은 어느 정도의 식량을 좀 주긴 하는데 가족들은 300g 하루에 300g 그렇게 해주고 뭐 아무것도 그리고 이외에 아무것도 안 주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가 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뇌물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어떻게 뇌물을 받냐면 북한에서 이제 노동당 입당을 하게 됩니다. 네. 입당을 하는 게 있는데 흔히 해서 당원이라 그러죠. 당원을 하는데 입당을 하려고 하면 사회에서는 그런 또 당 간부들한테 보여야 되고 네. 잘 보여서 잘 보여야 먼저 되고. 입당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군에서는 정치 지도나 정치 장교들한테 잘 보여야 군인 입당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거 어떻게 보면 하선 입당이라고 하는데 북한군 10년 있지 않습니까? 네. 10년 안에 나가서 대부분이 군에서 입당을 합니다. 하고 제대를 합니다. 근데 네. 정말 사고 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제대를 하는데 네. 이것도 거의 뇌물을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최근엔 뇌물을 안 먹게 되면 입당을 잘 안 시켜줍니다. 아니 여담이지만 우리 정 기자도 네.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탈출할 때 그 군인한테 돈 좀 쥐어주고 돈 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돈을 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뇌물을 받아가지고 네. 액수에 따라서 네, 그리고 뭐 물품에 따라서 네. 이제 그 입당하는 순서가 좀 빨라지는 거죠. 근데 이 군인들 자체가 그래도 국경 지역 군인들은 그러니까요. 우리 같은 탈북민들을 넘겨주고 돈을 받아서 이제 하는데 네. 내륙의 군인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못 한다. 그것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민가에 가서 도둑질을. 도둑질. 네. 이게 좀 거의 뭐 오랑캐 수준이네요. 예. 그래서 도둑질을 해가지고 이제 뇌물을 바치는데 네. 그래서 너무 도둑질을 하다 보니까 인민을 지키는 군대가 아니라 네. 그 인민을 해치는 군대 이런 네. 식으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노래가 있습니다. 북한에 인민군에 노래가 있습니까? 관련된 노래가 있는데 네. 인민군 되게 용맹한 우리 인민군이 무슨 마을을 지나간다 뭐 하면서 네. 뭐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네.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해서 인민군대가 지나간 자리는 먼지 한 톨도 안 남는다. 먼지 한 톤도 안 나온다. 싹 다 훔쳐가고 네. 정말 거기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때는 이게 군에서 이게 예전에 김정일 살아있을 때 김정일이라는 보고 직보가 돼가지고 네. 이런 거를 심하게 처벌을 하라 해가지고 이제 한때 제가 있을 때 네. 그랬었던 적이 있는데 정말로 그만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인들 나와서 훔쳐서 뇌물을 네. 바치고 그 받은 뇌물을 가지고 또 가정생활하고 정치위원들 그런 식인 거죠. 네. 지금 우리 정 기자가 단독 입수해서 알아본 이 학습 재강의 중요한 주제는 김정은이를 떠받들고 있는 군의 민심이 이반되고 있다. 네. 이제 군이 김정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크다. 뭐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저기가 굉장히 네. 뭐 의미 있는 기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또 한번 또 나와 주셔야죠. 예. 그럼 이제 인사를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